안녕하세요. 쑥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9월 마지막 주를 이제 다 보냈고, 오늘은 10월 1일 첫날입니다. 10월이, 추석은 잠깐 기다리셨다가도, 중순부터 너무 바쁘고 부담스러운 일이 많아서 조금 걱정인 것도 많은데 어쨌든 10월이 왔네요. 일단 오늘은 9월 마지막 주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렇죠? 이제 정말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이면 2025년이 다 가네요. 한 것도 없는데 너무 빨리 가는 게 아닌가 조금 염려도 되고 걱정이 앞서네요. 자, 일단 이제 9월 5주 한번 보겠습니다. 9월 5주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였고요. 25일 목요일이네요. 목요일에 저희 집 냉장고가 텅 비어 있는지라 일단 돼지고기를 샀습니다. 돼지고기 샀는데 3만 원. 그리고 마침 다이소를 잠깐 들렸다가 그 명절에 쓸 돈 봉투가 보이길래 어른들 물론 어른들 용돈은 남편이 준비하지만 그래도 봉투는 제가 샀답니다. 그래서 2,000원 지출했고요. 또 저희 어머님하고 통화하는 중에 어머니가 생수가 다 돼간다 그래서 또 생수 주문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6일 금요일은요. 커피를 이때 샀어요. 다른 센터에 이렇게 잠깐 방문할 일이 있어 갔다가 첫 방문이라 센터가 이사를 하고 첫 방문이라 제가 가서 커피를 사가지고 가면서 7,500원 지출했습니다. 여기 커피가 그 샌드위치 가게인데 커피가 유기농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맛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를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토요일은 저희 딸이 노트북 수리가 필요하다 해서 이 노트북 이렇게 열면은 왼쪽이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벼르고 벼르다가 이제 삼성 노트북이라 갔습니다. 서비스 센터 갔더니 이제 얘가 이 노트북이 잠깐 내려앉았을 때 바로 갔어야 되는데 한동안 계속 그냥 그 상태로 쓰다 보니까 살짝 부러졌던 게 완전히 부스러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2개를 고정해가지고 그 기사님 말로는 일단 본드칠을 해서 붙여는 놨지만 이게 또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겠다, 부서질지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다 그걸 수리를 할 경우에는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그런 지출이 있다고 해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19,000원 주고 그냥 일단 붙여놨습니다. 물론 딸은 지금도 아주 만족하고 있고요. 마침 가는 길에 아들도 그 핸드폰 뒤쪽이 자꾸 이렇게 습기가 차서 갔는데 처음 AS라 무상으로 해줬다고 합니다. 그랬고 저희 김 부각을 샀는데요. 이게 반찬용이 아닌 거의 간식용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2개를 샀는데 24,000원입니다. 비싸죠. 근데 이걸 애껴 먹는데 다 먹었다는 거. 그리고 28일 일요일은 교회를 다녀왔고요. 송편을 샀습니다. 근데 제가 색깔을 조금 진하게 산 게 32,000원 주고 2kg를 샀는데 찌지 않은 날송편이에요. 냉동으로 된 건데 이 떡집이 너무 맛있어요. 맛있는데 좀 거리가 있어요. 안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간다고 해서 그냥 저도 주문을 해서 32,000원, 2kg에 32,000원이요. 세죠. 비싼 편이지만 값어치는 합니다. 명절 쓸 거 사서 지금 냉동실에 쟁여놨고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 비어 있어서 김밥 재료를 일단 먼저 사고요. 그리고 우리 집의 필수 두부를 샀고요. 그리고 냉동고에 떡국떡이 있어서 김치만두를 사서 떡국을 해 먹으려 했고요. 또 훈제 목살 샀고 베이컨도 샀습니다.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건 두부랑 베이컨밖에 없네요. 다 해 먹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출이 나왔고요. 29일 월요일도 마찬가지로 추석 때 먹을 조기, 이 조기가 약간 반건조한 조기예요. 이 약간의 그 반건조했던 거를 먹으면 꾸덕꾸덕하고 살이 이렇게 잘 부서지도 않고 쫄깃한 맛도 있고요.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손질을 깨끗하게 하신 상태에서 직접 말리시는 거라 괜찮아서 항상 여기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남편이 이렇게 돈 정리를 하더니 17,000원이 남는다고 그냥 줬어요. 그래서 부수입 아닌 부수입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날 화요일은 무지출이었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쓰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이날 소비 쿠폰으로 제가 그 카페에 갈 일이 있어서 가는 중에 그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걸 만나서 했더니 은행 가시는 길이라고 지금 문을 닫았다고 해서 커피를 사지 못해가지고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2차 소비 쿠폰 다들 받으셨죠? 저도 받았는데 일단 이번에는 저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명절에 아무래도 지출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참고 있고요. 일단 카드에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 일주일 지출을 받고요. 총 그래서 지출이 이제 항목별로 보자면 주간 예산이 한 주간 예산 14만 원이었고 지금 현재 33,000원의 비상금도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교통비도 5만 원이 남아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식비가 이제 96,730원이 지출되었네요. 그리고 생필품으로 21,600원이 지출되었고요. 이것은 이제 주간 예산에서 나가는 거라 14만 원 중에 총 11만 8,3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 요번에 주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0원 지출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됐던 송편이랑 조기 같은 경우에는 명절에 쓸 거라 목쪽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62,000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액을 보자면 14만 원 중에 11만 8,330원을 지출해서 21,670원 잔액이 있고요. 그리고 교통비도 그대로 5만 원 남았던 거 그대로 남았고요. 또 비상금 역시 33,000원 남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남편이 준 17,000원 부수입으로 이렇게 와서 총 잔액이 104,670원인데 17,000원을 더해서 볼게요. 104,670원 더하기 17,000원 했더니 121,670원이네요. 한번 저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거는 지출하고 남은 생활비 잔액 21,000 잔돈이 이렇게 있습니다. 670원이네요. 670원은 통으로 넣어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121,000원 잔돈이랑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소액저축 시작할게요.
소액저축에 이게 17,000원 할게요. (2만원을) 넣고 3,000원을 빼겠습니다. 그리고 꽃길저축과 1년저축 자, 꽃길저축에는 만원이 할차림이긴 한데요. 조금 만원, 14,000원 해서 24,000원 할게요. 이게 5,000원이 한 건가? 안 한 건 것 같은데, 그쵸? (24,000원을) 하니까 6,000원을 빼고요. 30,000원을 넣겠습니다. 어떤 거였구나. 이게 5,000원이 지워진 거였네요. 자, 꽃길저축 꽃길저축 다 했고요. 1년저축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 9월 마무리 할게요. 오늘 3,000원, 16,000원 해서 19,000원. 1,000원을 빼고 20,000원을 넣겠습니다. 드디어 9월이 끝났고요. 10월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유가 있다면 앞에 이 10,000원을 채워줘야 돼요. 지금 10,000원 여기 2장이나 있어요. 자, 이게 돈을 모은다는 생각보다 여기에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크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단기저축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단기저축이. 6만원 정도 남았는데 너무 안 해줘가지고 스타일에 뷰티는 텅 비었는데 스타일에 10,000원 할까요? 옷을 사고 싶은데 솔직히 그럴 만한, 근데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결혼식이 있으니까. 우리 또 이런 핑계는 뭔가 이벤트상 품위 유지를 위한 지출이다 보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쵸? 기회가 된다고 해야 되나 지금. 자,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우리 뷰티가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한 번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뷰티에 10,000원 할까요? 10,000원 하겠습니다. 만원. 고요. 다음에도 뷰티를 한 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단기저축이 많이 비어있네요. 감사에도 비어있고 뷰티에도 비어있고 빨리 채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장기저축 가보겠습니다. 아, 이 바인드를 참 이사를 시켜준다는 게 안 했네요. 자, 오늘은 원래 나를 위한인데, 정말 나를 위한에 넣어줘야 되나? 지금 4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41,000원 남아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일단 11,000원을 나를 위한 곳에는 11,000원을 넣겠습니다. 어, 9월 30날로 해야 되겠죠? 11,000원, 35,000원이 되겠네요. 너무 없다. 5, 6, 7, 8, 9, 10, 하나 이렇게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가 없었네요. 또 3만원 바로 넣겠습니다. 볼까요? 3만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확하네요. 자, 얼마나 이구 자, 이렇게 해서 다 넣어주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이사를 시키고 오겠습니다. 너무 두둑해서 바인드도 망가질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잔액저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9월 마지막 주라 지금 교통비 잔액까지 부수입 잔액까지 다 같이 저축을 했습니다. 원래는 잔액이 너무 적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나마 10만원 선은 지켰네요. 자, 이번에는 주사위 저축을 해볼까 합니다. 세팅 먼저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역시나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 해서 가지고 왔고요. 아, 이 잔돈이 새돈이 없어가지고 저희 동네는 새돈이 없대요. 은행에 가도. 자, 오늘도 주사위 던져보겠습니다. 1번, 2번, 1번, 6번, 우와, 1번, 3번, 4번, 4번, 아이고, 다시 던질게요. 너무 멀리 갔어. 1번, 1번, 3번, 왜 이럴까요? 5번, 어휴, 5번, 3번, 말 안 되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오늘은, 동물농장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또 어쩔 수 없죠. 그쵸?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스머프 친구들. 아이고, 하나인데 제가 체크를 2개를 했네요. 빨리 해주고.
엄마는 5개네요. 하나, 둘, 셋, 넷, 5. 제 강아지가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계속 긁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5. 이게 별장이 다음 주에 정리가 될까요? 디저트 하나. 디저트가 될 줄 알았더니 안 됐네요. 그 다음에 소떡소떡. 됐겠다. 그쵸?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5, 6. 아니, 5, 8번이네요. 우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5개를 빼주고. 하나, 둘, 셋, 넷, 5. 5개를 빼줍니다. 그리고 새 친구 뭐가 있을까요? 들장미소녀 캔디 하나, 둘, 3개 해주겠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빼주고 별장 그다음에는 감정 고무신 동물농장은 오늘은 없습니다. 자, 스머프 이렇게 해서 오늘도 주사위 저축이 마무리되었고요. 소떡소떡이 가고 새 친구 들창미소녀 캔디가 왔네요. 얼마일까요? 5,000원이 3분 들어왔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하나, 3개. 48,000원. 이제 또 정리를 해서 파킹 통장으로 넣어줄게요. 이거 1,000원짜리 좀 깨끗한 건 골라서 바꿔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번에는 10월 예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1일까지가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3일부터 9일까지가 연휴입니다. 딱 일주일 연휴이고 또 10일 금요일도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희 동네는 중학생들은 1, 2일이 재량휴업이에요. 오늘부터 해서 쭉 저기고 초등학생들은 10일 날 또 재량휴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일까지가 거의 연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6일 중간에 정산하기가 힘드니까 10월에는 1, 2주를 합쳐서 정산을 하고요. 그리고 3주, 4주, 그리고 5주차도 7일이잖아요. 그리고 남편 생일이 있어서 총 4번에 정산을 하고 또 약간 예상 금액을
다르게 잡아 보았습니다. 총 100만 원에서 생활비 70만 원, 비상금 10만 원, 또 주유교통으로 해서 20만 원 해서 100만 원이고요. 1, 2주차는 아무래도 20만 원 잡고요. 명절 준비하다 보면 또 음식을 많이 하니까 따로 식비는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이 명절 준비에 또 식비가 원체 많이 들어가니까 이때 20만 원을 잡고요. 3주, 4주는 15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7일인데 20만 원 잡았고요. 이때는 남편이 또 생일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주유비는 이미 통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인드가 바뀌었죠. 2주차 넘어가고요. 3주차 15만 원입니다. 아이고. 4주차 5주차 20만 원. 그 다음에 비상금 10만 원입니다. 5천 원권이 많아서 일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산 다 넣어 주었습니다. 사실 다 찍어 놓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뒤에가 이 예산 부분이 녹화가 되지 않아서 다시 지금 녹화를 한 겁니다. 조금 화면이 다르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9월 마지막 주 정산과 또 저축, 그리고 10월 예산까지 했습니다. 9월 정산할 때 10월 예산을 해줘야 되는데 9월 정산은 특별히 뭐가 없어요. 일단 그래도 작게라도 한번 다음 정산 영상에서 짧게라도 한번 보여주고 하면 좋긴 하겠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도 영상 마무리를 짓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한 명절 보내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